안녕하십니까. 정수의 오르동사랑 정어뉴스 3월 7일 토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6월부터죠.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서 2월 6일까지 약 7개월, 8개월 동안 상당히 좀 지루했는데요.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를 저희가 많은 숫자로 해서 조합 직접 방식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덕분에 3월 4일자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일 텐데요. 이번 한 2개월 내에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초, 4월 말 5월 초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는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조합 설립을 위해서 핵심 포인트 오늘부터 하나씩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추진위원회와 조합 직접 방식인데요. 조합 설립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 방식이 있고 조합 직접 설립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업무를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추진위 업무부는 총 9개인데요. 추진위원회 업무, 주요 업무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거, 설계자 선정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가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이로 인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시간이 촉박한 일단 비전문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많이 선호들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5개가 쭉 있는데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조합 정관 초안,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 창립총회 개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이렇게 5가지가 더 추가돼서 총 7가지의 추진위원회 인가, 이건 사전에 인가가 돼야지만이 추진위원회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절차와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 의무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주민들의 일일이 주민들이 그때그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 그래서 총 9가지입니다. 그러면 조직위, 조합 직접 추진준비위원회, 즉 주민협의체는 과연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가? 총 5개로 되어 있죠. 보시면 앞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 업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안 합니다. 설계자 선정 안 합니다. 정비업체는 구청에서 공개 모집해서 구청 예산으로 뽑아서 주고요. 조합 설립 이후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합니다. 이 이유는 보통 그동안 추진위원회로 할 게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업체와의 유착관계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단계를 거치다 보면 조합 설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조합 직접 방식으로 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신속하게 조합을 설립해라 라는 측면에서 조합 직접 방식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추진위원회는 그러면 우리 등산의 정상을 밟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장거리이거든요. 높은 곳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날씨를 봐야 된다든가 코스를 받는다든가 산악대원들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중간중간 베이스 캠프를 쳐서 점검하고 준비하는 정상을 탈환하는데 준비하는 베이스 캠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아무래도 직접 꾸준히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늦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시자면 추진위와 조직위의 차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재개발 조합 설립하는 거죠. 목적이 그거예요. 추진위 만들어서 계속 추진위원장으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조합은 이익을 위해서 구성되는 조직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과 벗어나면 추진이든 조직이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방법이 다른 점은 조합 설립 비용을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은 외부에서 차용해요. 그 분담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일부 몇 천만 원 준다고 하는데 조합 직접 방식의 시하고 구에서 줄 수 있는 예산 5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전문 정비업체 선정과 설계자 선정을 추진위원회, 즉 위원장이 선발할 수 있는데 조직위는 그렇지 않아요. 구청이나 조합 설립 이후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추진위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 이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지율이 높지 않을 때 50% 정도는 살짝 넘어야 추진위원회 인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경험과 준비가 부족할 때 정비업체를 뽑아야 의지하고 그 준비기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추진위원회를 선호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추진위원장의 그 권한이 막강합니다. 조합도 아니지만 구청에서 인가를 내준 주체라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 50% 살짝 넘고 준비가 안 난 그런 걸음마 단계에서의 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은 상당히 추진위원회를 선호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조합 설립한 것이 굉장히 늦다고 조합 직접 설립으로 지원까지 해주는 그 이유는 업체와의 유착관계,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준비하고 걸치는 단계가 많음으로써 조합 설립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들이면서 조합 직접 방식을 권장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대세입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요. 왜 추진위원회를 선호하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점 분명히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앞으로 그 조합 직접 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할 텐데요. 마지막 동의서입니다. 적극적으로 제출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으로 30일 만에 75% 조합 설립 동의서 달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